챕터 1. 그린란드의 지리적 이해. 첫 번째로, 그린란드는 대한민국의 약 21배에 해당하는 거대한 면적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그 크기에도 불구하고 대륙으로 분류되지 않으며, 이는 지리적 정의와 기준이 크기만으로 결정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비록 면적이 크다고 하더라도 안정적인 지형과 사바나, 평원 같은 다양한 지리적 요소가 없다면 대륙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죠. 이러한 점에서 그린란드는 섬의 특성을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만약 그린란드를 지도에서 보게 된다면 일반적으로 그린란드가 북극 지역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메르카토르 토법으로 표현된 왜곡된 지형을 보게 됩니다. 지도에서는 그린란드가 호주보다도 훨씬 더 큰 땅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면적이 약 210만 5,600이에 불과하고, 이는 북아메리카의 국토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극히 작은 면적입니다. 이는 젤로리사 제도와 지상거리 계산에서 생기는 착시 효과이며, 이러한 지리적 왜곡을 우리는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린란드의 기후 또한 매우 독특합니다. 이곳은 대부분의 땅이 차가운 빙하로 덮여있고, 주민들은 영상 5도에서 10도 사이의 기온을 따뜻하게 느끼며 영하 10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쾌적한 온도로 간주된다고 합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기후 조건은 그린란드의 생태계와 거주하는 원주민인 이누이트족의 생활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 바라보면 이 이름은 사실 녹색의 땅을 뜻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땅의 85%가 얼음과 빙상으로 덮여 있어 청정, 자연의 모습을 기대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린란드가 과거에는 초록빛의 땅이었음을 보여주는 몇 가지 증거가 발견되었습니다. 미국의 한 지질학 연구팀이 시추 작업 중 발굴한 식물 화석들은 그린란드가 한때 툰드라 지역으로, 즉 숲과 풀이 어우러진 상태였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과거의 그린란드가 현재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또한 엄청난 자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빠른 속도로 녹고 있으며 숨겨져 있던 자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천연가스와 석유, 그리고 히토류 같은 다양한 자원들이 포함됩니다. 이로 인해 그린란드는 국제사회에서 자원 탐사와 개발에 대한 관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최근의 총선에서는 이러한 자원 개발에 대해 찬반 의견이 나뉘어 있었고, 이는 그린란드의 자원 가치에 대한 반증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외교 및 국방을 제외한 다양한 분야에서 자치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역사적으로 덴마크와 깊은 관계를 맺어왔으며 1979년에는 자치정부가 설립되어 점차적으로 자치권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가까워 지리적으로도 중요한 전략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사회의 많은 국가들이 그린란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만든 이유 중 하나입니다. 최근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고 싶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지리적 중요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그린란드의 위치와 자원은 강대국들이 손에 넣고 싶어하는 매력적인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중요한 지리적, 사회적, 경제적 요인들이 얽혀있는 폭합적인 지역입니다. 앞으로 그린란드가 어떤 길을 걸어갈 것인지에 대한 귀추가 주목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챕터 2. 그린란드의 지리적 및 정치적 중요성. 최근 미국의 퇴임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발언이 떠오르면서 다시금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그린란드를 매입하고 싶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드러냈으며, 이는 단순한 개념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그린란드는 단순히 지리적으로 북미 대륙에 인접해 있는 섬일 뿐만 아니라 군사적, 경제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린란드는 북극해에 위치하는 만큼 지정학적으로 눈여겨볼 만한 요소가 많습니다. 미국은 역사적으로 그린란드를 서반구의 일부로 간주해왔고, 이는 여러 차례 매입 제안에서도 드러납니다. 특히 1946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하며 1억 달러를 제시했지만 덴마크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그렇다면 왜 미국은 그렇게 그린란드의 매력을 느꼈을까요? 그린란드는 단순히 거대 면적이나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이미 두 개의 중요한 미국 공군 기지가 있습니다. 툴레 공군 기지는
미군의 군사작전과 감시 임무를 수행하는 핵심 거점으로 특히 유럽에서 북미로 향하는 경로의 최단 사정거리를 보장합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해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중요성은 그린란드가 왜 미국의 관심을 끌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치적 측면에서 보면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배타적으로 통제할 경우 얻는 이득이 막대합니다. 그린란드에는 풍부한 자원이 매장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히토류, 우라늄 같은 전략 광물들이 대량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그린란드를 매입하는 것이 미국의 경제적 안정성 및 독립성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트럼프가 제안한 것처럼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미국의 속령과의 교환을 통해 그린란드를 매입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그린란드의 실제 가치를 이해하도록 도와줍니다. 예를 들어 2019년 보도에서는 그린란드의 매입 가격이 약 1조 7천억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땅 거래가 아니라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담긴 중요한 거래라는 것이죠. 여기에 그린란드 총리인 무테 에게데는 트럼프의 매입 제안에 대해 강력한 반발을 보였습니다. 그는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말하며 그린란드는 오랜 자유를 위한 투쟁의 결과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그린란드의 주민들이 그들을 지배하는 외부 세력에 대해 얼마나 강한 자존심과 독립성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경제적인 논의로 그린란드의 미래를 결정짓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덴마크 역시 그린란드 문제에 민감합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그린란드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덴마크 정부는 과거에 여러 차례 미국의 제안을 거절했으며 앞으로도 그린란드의 주권은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있다는 점을 논의하는 데 있어 중요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가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더욱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북극 지역의 빙하가 해빙되면서 이 지역에 대한 자원 개발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그린란드는 국제사회의 주목을 더욱 받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도 더욱 복잡해질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란드는 단순한 외딴 섬이 아니라 세계 정치, 경제, 군사적 측면에서 중요한 거점입니다. 이러한 문맥에서 우리는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압박이 단순한 개인적 욕망의 발로가 아니라 미국의 오랜 역사와 전략적 필요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앞으로도 세계의 주목을 받는 장소가 될 것이며 이에 따른 혼란과 대립이 예상됩니다. 챕터 3. 그린란드 매입 논란과 배경.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매입하고자 했던 여러 차례의 시도는 이제는 역사의 일부로 남으려 하지만 그 안에는 심오한 정치적, 경제적 논의가 담겨 있습니다. 2019년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구입하겠다고 제안했을 때 이는 단순한 농담이 아닌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반영된 발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면적이 무려 210만 제곱킬로미터에 달할 만큼 방대하며 그 현지 주민들은 대부분 이누이트족과 그린란드 원주민으로 구성되어 있고 덴마크 자치령으로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의 제안은 주로 석유, 가스, 그리고 다양한 광물 자원 개발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린란드에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히토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어 미래의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인 자원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자원들은 전기차와 반도체 제조 등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그린란드를 미국 영토로 편입하려는 발상은 자원 확보를 통해 미국의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시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스트래티지적 포인트로서의 그린란드의 위치도 간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의 전략적 요충지로 미군의 미사일, 방어 및 우주 감시 임무를 위한 기지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필요는 미국의 국가 안보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그린란드를 소유하고 통제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이는 단순히 자원 개발 차원을 넘어서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지역에서의 군사적 활동을 견제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매입 제안이 덴마크 정부 및 그린란드 주민들에게서 강한 반발을 불러일으킨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린란드의 총리 무태 에게데는 우리는 매물이 아니다라고 강력히 반박하며 그린란드는 그린란드 주민들의 것이지 결코 판매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덴마크 정부도 매각 제한에 대한 일관된 거부 입장을 나타내었고 이를 통해 그린란드의 주권과 자주성을 강조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미국은 19세기부터 이미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해왔습니다. 앤드루 존슨 대통령이 그린란드를 사들이고자 했던 최초의 시도부터 해리 트루먼 전 대통령이 1억 달러 제안에 이르기까지 그린란드는 미국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왔습니다. 이러한 역사를 감안할 때 트럼프의 발언은 단순한 개인의 욕망이나 농담으로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역사적 관점에서 비롯된 심각한 전략적 요청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의 얼음이 녹고 있는 상황에서 더욱 주목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해수면 상승과 자원 개발 가능성 등 다양한 요인들이 얽혀있는 만큼 그린란드의 미래는 많은 국제사회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우리는 그린란드가 가진 정치적, 경제적 중요성과 더불어 트럼프의 매입 논란이 단순한 유머를 넘어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그린란드 매입 논란은 단순히 영토 획득 문제가 아니라 지구촌의 정치, 경제,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복합적인 상황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각국의 이해관계, 주민의 자주권, 기후위기에 대한 대처 등은 이제 단순히 한 나라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가 함께 생각해볼 이슈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복잡한 상황을 이해하고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고민하는 것은 지금 이 시점에서 더없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챕터 4. 그린란드의 자치와 미국의 군사적 관심. 그린란드는 북극의 전략적 요충지로 역사적으로 덴마크의 영향을 받아왔던 지역입니다. 약 200년 동안 덴마크의 식민지로 있었던 그린란드는 1979년에 국민투표를 통해 자치권을 획득했습니다. 현재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자치정부를 통해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인구는 약 5만 7천 명으로 이누이트족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공용어는 덴마크어와 이누이트어입니다. 그린란드의 자치정부는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지만 덴마크 정부는 이를 일방적으로 결정을 내릴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그린란드는 자신들의 주권과 의사를 명확히 할 수 있는 특별한 자치권을 부여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린란드는 여전히 경제적으로 덴마크의 보조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독립 후 자립에 대한 우려도 존재합니다. 그린란드는 풍부한 자원, 특히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에너지 자원의 채굴과 탐사를 통해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점을 주목하고 있으며 특히 그린란드의 자원의 중요성을 간파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을 제안하면서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항공기 중계기지로 활용했던 역사적인 배경이 다시 부각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는 북극 지역에서의 방어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레이더 기지와 위성 감시 시설을 구축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 그린란드의 자치 및 독립의지. 그린란드 자치정부의 총리인 무태 에게데는 독립의지와 함께 덴마크와의 관계에 대한 비판적 시각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년사에서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식민주의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독립적인 길을 가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그린란드 국민들 사이에서 독립의지가 고조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67%의 그린란드 주민들이 향후 20년 내에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매입 제안 이후 그린란드에서는 아예 독립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는 덴마크 정부와의 갈등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린란드 주민들은 과거의 식민지 역사로부터 벗어나 독립적인 국가로서의 자립을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린란드의 정치적 상황은 더욱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적 관심과 자원 개발. 미국은 그린란드를 전략적 거점으로 볼 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 개발을 통해 이 지역의 판도를 바꾸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후 그린란드는 미국의 군사적 관심 아래에 놓였으며 1943년에는 툴레 공군기지가 설립되어 미사일 탐지 및 우주 감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의 군사 전략에 있어 그린란드는 러시아와의 군사적 긴장을 고려할 때 매우 중요한 위치입니다. 북극 지역의 항로가 개방됨에 따라 그린란드는 북미 대륙과 유럽 간 최단거리로 항해하는 중요한 교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효율성뿐만 아니라 군사적 방어 체계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러한 국제적 관심 속에서 자신의 삶과 직결된 문제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군사적 활동이 그들의 생존 방식에 미칠 영향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며 경제적 자립을 위한 대안적인 개발 방향이 모색되어야 합니다. 3. 핵심 요약 정리. 그린란드는 자치권을 통해 독립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특별한 위치에 있지만 여전히 덴마크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의 군사적 관심과 자원 개발에 대한 압박은 그린란드의 미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이제 그들의 권리와 의사를 기반으로 독립과 자립을 향한 길을 선택할 기회를 맞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을 필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향후 그린란드의 정책 결정과 정치적 방향성을 더욱 중요하게 만들 것입니다. 챕터 그린란드의 자치권과 독립 움직임. 그린란드, 세계에서 가장 큰 섬인 이곳은 300년 이상 덴마크의 지배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1979년부터 그린란드는 덴마크의 자치령으로서의 지위를 얻으며 현재 외교와 국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정책 결정에 대한 자치권을 보장받고 있습니다. 특히 2009년 제정된 자치정부법에 따르면 그린란드는 주민투표를 통해 독립을 선언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습니다. 이러한 법적 근거는 그린란드 주민들에게 자신들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권리를 부여합니다. 현재 그린란드의 인구는 약 5만 7천 명으로 이누이트족 원주민들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EU의 회원국은 아니지만 자치권을 통해 상당한 자율성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최근에 독립에 대한 여론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사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무테 에게데 총리는 세계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소위 식민주의의 족쇄라고 할 수 있는 협력의 장애물을 제거하고 전진해야 한다는 발언을 하며 독립에 대한 논의를 더욱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 내부에서는 광물 자원의 탐사와 채굴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자립을 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구리, 금, 히토류 등 다양한 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2021년에는 기후 변화로 인한 환경 보호 차원에서 소규모 가스의 채굴과 탐사를 금지하는 정책을 발표하며 자연환경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는 기후 변화로 인한 빙하의 감소와 해수면 상승 문제에 대한 우려가 크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빙하가 녹아내리는 상황에서 화석 연료의 사용이 환경에 더 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다는 논리로 그린란드는 환경과 경제 간의 균형을 찾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자치권과 독립의 연관성. 그린란드의 자치권 확대는 단순히 내부, 정치적 차원을 넘어서 외부 강대국들 간의 세력 판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린란드 매입에 대한 의지를 보였던 이유도 이와 같은 배경에서 기인합니다. 미국의 군사적 관심과 자원 개발 욕구가 맞물려 있으며 이는 그린란드의 독립 움직임과 새로운 정치적 환경을 만들어낼 수 있는 토대가 됩니다. 근대 관리 체제가 제대로 서지 않은 시기에는 외부 세력이 그린란드 자원을 얻기 위한 경쟁을 벌이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독립을 원하고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자 하는 주민의 열망이 더욱 커졌습니다. 실제로 그린란드에서는 독립 여부를 두고 찬반 의견이 나뉘며 최근 여론조사에서는 67%의 주민들이 향후 20년 내에 덴마크로부터 독립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이러한 여론은 그린란드의 자치권 논의와 더불어 독립 의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있으며 이는 미래의 정치적 결정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결국 그린란드의 자치권과 독립 움직임은 복잡한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글로벌 정치, 경제 상황의 연장선에서 이해해야 합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권리는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 및 외교 정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국제사회 및 북극 지역의 전략적 환경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챕터 6. 그린란드의 자치 및 미국과의 관계. 그린란드의 자치권 확보와 미국과의 관계는 최근 외교 및 정치적 논의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린란드는 약 200년간 덴마크의 지배 아래 있었고 1979년에 자치권을 부여받았으며 이후 2009년에는 자치정부법을 통해 더욱 많은 자율성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외교와 국방 문제는 여전히 덴마크 정부가 관할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그린란드 자치정부는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독립을 염두에 두면서 자율성을 더욱 고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 미국과의 밀접한 관계. 그린란드는 미국에게 전략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 그린란드를 군사기지로 활용했으며 특히 툴레 공군기지를 통해 유럽과 북미 간의 군사적 소통을 원활히 하였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냈습니다. 그린란드에는 석유와 가스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북극 지역 자원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미국의 국익과 그린란드의 자원 개발이 맞물려 있어 두 국가 간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군사적 개입 또한 그린란드 자치권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덴마크 정부는 그린란드를 일방적으로 판매할 수 없으며 이는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따라서 트럼프가 압력을 통해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매각하겠다는 의도를 표명하더라도 주민들의 뜻을 무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가능성은 낮습니다. 그린란드의 주민들은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할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무테 에게데 총리는 이러한 독립적 의지를 강하게 표명하고 있습니다. 자원과 기후 변화의 관계. 그린란드는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자원 탐사와 개발이 더욱 용이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린란드의 히토류 자원, 석유 및 가스 자원 개발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중국의 히토류 독점에 대항할 수 있는 중요한 행보로 여겨집니다. 미국은 이러한 배경 속에서 그린란드를 전략 자산으로 보고 더 많은 투자와 협력을 통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노리고 있습니다. 환경보호와 경제발전은 그린란드에서도 뜨거운 논의의 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자원 개발과 환경보호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린란드는 이러한 상황에서 독립을 향한 의지를 더욱 다지게 됩니다. 자치권을 확보한 그린란드는 이제 자신들의 자원을 어떻게 개발하고 외부 강대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를 깊이 고민해야 합니다. 3. 핵심 요약 정리. 결국 그린란드의 자치권과 미국과의 관계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복합적인 문제입니다. 그린란드 주민들은 자치정부를 통해 독립을 원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한편 미국과의 관계 구축 또한 필수적인 상황입니다. 그린란드가 기후변화와 자원개발이라는 도전 과제를 어떻게 해결하고 국제사회에서 독립적인 존재로서의 입지를 강화할지는 앞으로의 큰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그린란드의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챕터 7. 그린란드의 군사기지 건설과 원자력 문제. 그린란드의 군사기지 건설과 원자력 문제는 단순한 군사 전략을 넘어 국제 정치 및 환경 문제와도 깊은 연관이 있는 복합적인 사안입니다. 그린란드는 매력적인 전략적 위치와 더불어 풍부한 자원 덕분에 미국 정부의 관심을 끌어왔고 이는 20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1. 캠프 센츄리와 그린란드의 원자력. 1960년대 초 미국은 그린란드에 비밀리에 캠프 센츄리라는 군사기지를 건설하려 했습니다. 이는 주로 냉전 당시 소련으로부터의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기획된 것입니다. 미국은 이 기지를 통해 약 2,500마일에 달하는 지하 터널에 600개의 핵미사일을 배치할 계획이었으나 빙하의 지속적인 움직임 때문에 이 계획은 1967년에 최종적으로 폐기되었습니다. 기지를 운영하기 위해 PME어라는 이동 가능한 원자로를 설치할 계획이었습니다. 이 원자로는 극한의 환경에서도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기술적 한계로 인해 설치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기지 건설과 관련된 모든 작업은 중단되었지만
이 과정에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문제가 남겨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빙하가 녹아가면서 그 아래 숨겨져 있던 방사성 폐기물이 드러날 위험이 커졌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해 보입니다. 군사적 필요와 지정학적 위치. 그린란드는 북극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로 꼽힙니다.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최단거리의 항로가 그린란드를 통과해 많은 이점이 있는 곳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 서부에 피트피크라는 공군 기지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조기경보 시스템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군사적 차원에서뿐만 아니라 국제 정치와 경제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을 고려하며 이를 통해 미국의 북극 패권을 강화하려 했습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이 그린란드에 대한 군사적 및 지정학적 관심을 보여준 바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1946년 해리 트루먼은 그린란드 매입을 위한 1억 달러의 제안을 했지만 덴마크의 거부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군사적 필요와 자원 확보에 대한 전략적 관심이 결합되어 왔는데 현재 빙하가 녹으면서 자원 개발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3. 방사성 폐기물과 환경 문제. 그린란드의 환경 문제 또한 중요합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 빙하가 빠르게 녹고 있으며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이 드러날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 주민과 생태계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가 직면하고 있는 기후 변화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자원이 묻혀있던 얼음이 녹으며 생길 수 있는 예상치 못한 피해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책임은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있으며 체계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요약하자면 그린란드의 군사기지 건설과 원자력 문제는 현대의 군사적 필요와 과거의 역사적 맥락, 그리고 미래의 환경 문제를 연결하는 복잡한 현상입니다. 그린란드는 군사적, 자원적 가치와 함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경각심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책 결정자들은 이러한 다각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여 그린란드와의 관계를 조율해야 할 것입니다. 챕터 8. 그린란드의 지정학적 중요성.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 땅이 아닙니다. 이곳은 이제 세계의 정세가 변화함에 따라 그 지정학적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지역입니다. 요즘 들어 미국의 관심과 투자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더욱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린란드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단순한 지식의 차원을 넘어 우리가 어떻게 이 지역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하는지를 의미합니다. 1. 지정학적 중추로 떠오른 그린란드. 그린란드는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역사적으로도 미국의 군사적 관심의 중심이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그 중요성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그린란드에 피트픽 우주기지를 두고 있으며 이는 미사일 경보 시스템을 갖춘 국가 안보 전략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기지들은 러시아의 잠재적 공격으로부터 미국을 방어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린란드 매입 의사를 공개적으로 드러내면서 그린란드의 군사적 가치뿐만 아니라 경제적 자원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습니다. 그린란드는 석유, 가스는 물론 최근에는 히토류와 같은 반도체, 제조에 필수적인 자원들이 대거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토류는 전 세계의 주요 산업, 특히 전기차와 같은 첨단 기술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재료로 현재 그린란드의 경제적 부가가치가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와 경제적 기회. 지구온난화로 인해 그린란드의 빙하가 녹고 있는 현상은 단순한 환경 문제로 그치지 않습니다. 얼음이 녹으며 드러나는 자원들은 훨씬 더 많은 개발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그린란드에서 확인된 대규모의 히토류 자원은 전 세계 수요의 25%를 충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는 미국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 같은 강대국들에게도 큰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한편 그린란드는 북극해를 통과하는 새로운 항로의 개발을 통해 물류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북극 항로는 아시아와 북미, 유럽을 빠르게 연결해줄 가능성이 크며 이는 전 세계 무역 또한 변화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3. 자치권과 그린란드의 미래.
그린란드는 현재 덴마크의 자치령으로 남아있지만 주민들은 점차 정치적 독립을 위한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2009년에 제정된 자치정부법에 따라 그린란드는 국방과 외교권을 제외한 모든 자치를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독립 의지는 그린란드의 미래를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특히 그린란드가 많은 천연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자치 및 독립 과정을 통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는 그들 스스로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의 자원과 전략적 가치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으며 이러한 점은 국제사회에서도 큰 변수로 작용할 것입니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과의 경쟁 속에서 그린란드는 더욱 중요한 외교적 협상 카드로 떠오를 것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그린란드의 현재 상황과 미래에 대한 이해는 단순히 지역적 이해를 넘어서 국제 정치의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린란드는 얼음으로 덮인 땅이라는 한정된 시각을 넘어서 전략적, 경제적, 정치적 중요성을 가진 지역으로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의 변화는 그린란드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정세에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그린란드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관심은 매우 시급하고 필요합니다. 지금 우리가 그린란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논의하는 것은 미래를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챕터 1. 파나마 운하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 파나마 운하와 미국과 중국 간의 긴장은 국제 정치에서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특별한 운하가 글로벌 물류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특히 미국 경제와 군사 전략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이 20세기 초에 건설한 것이고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교통로입니다. 이 운하의 전략적 중요성은 미국의 해양 무역뿐만 아니라 군사 작전에서도 결정적입니다. 현재 운하를 이용하는 선박의 약 40%가 미국의 것이며 이곳을 통해 매년 약 1만 4천 척의 선박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을 다시 미국이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한 배경에는 중국의 영향력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파나마 정부가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고 중국과 관계를 맺으면서 파나마가 중국 편이다라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특히 파나마의 주요 항구 두 곳은 친중국계 기업인 CK 허치슨 홀딩스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최근 25년간 운영권을 연장받았으며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이 운하 주변에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점은 미국에게 큰 우려사항입니다. 미국은 파나마 운하에서의 중국 영향력을 견제하기 위해 여러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에서 보듯이 그는 중국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며 이를 지키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의 발언은 단순한 외교적 메시지를 넘어서 미국의 국가 안보와 경제적 이익에 대한 강한 경계심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마 운하에서는 군사적 이유가 무시할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군사 작전을 위해 파나마 운하의 통제권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미국의 군사적 관점에서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 내에서는 파나마 운하를 다시 통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종종 나오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파나마 대통령인 호세 라울 물리노는 트럼프의 주장에 강력히 반발하였습니다. 그는 파나마의 주권은 타협할 수 없다며 운하에 대한 권한은 파나마에게 있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렇듯 미국과 파나마 간의 긴장감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개입은 더욱 신중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국제관계는 단순히 지역적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 무역과 정치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의 미래는 대만과 중국 간의 외교적 관계, 미국의 군사적 전략, 그리고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세 변화를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국제적 이해관계가 얽히는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는 단순히 정보를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황을 분석하고 예측하는 능력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에 대한 논의는 단순히 물리적 경로를 넘어서 국가 간의 긴장 관계와 외교 정책까지 포괄하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으로도 이 이슈는 계속해서 국제 정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챕터 2.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 배경. 파나마 운하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 대영 대륙간 운하로 그 배경에는 국제 정치와 무역의 복잡한 상관관계가 얽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대항해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당시 스페인의 왕실은 파나마 지역을 가로지르는 수로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꿈을 품었습니다. 하지만 그 시기의 기술적 한계와 정치적 상황 때문에 이 꿈은 실현되지 못했습니다. 특히 바스코 발보아는 1513년 태평양을 유럽인 중 최초로 목격한 인물로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스페인 왕정에 대한 쿠데타를 통해 권력을 잡았으나 정치적 음모로 인해 처형당하는 비극적인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파나마가 단순한 지리적 위치 이상의 의미를 지니도록 만들었습니다. 스페인의 식민지에서 시작된 이 권력 게임은 결국 파나마가 독립하면서 새로운 장을 열게 되죠. 19세기 초 스페인 내전과 혼란은 남미의 여러 식민지들이 독립을 꿈꾸도록 이끌었고 이 과정에서 파나마는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었습니다. 이 시기에 파나마는 다른 강대국의 무역 희망을 충족하기 위한 거래의 수단으로 자주 활용되었습니다. 특히 프랑스는 1870년대에 수에즈 운하 개통 이후 파나마 운하 건설을 시도했지만 그의 계획은 여러 어려움으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당시 프랑스의 엔지니어인 페르디난드 드 레셉스는 수에즈 운하를 성공적으로 개통한 경험이 있었으나 파나마의 험준한 지형과 열대, 질병 등의 문제로 인해 2만 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희생되고 그와 함께 대규모 투자가 무산되었습니다. 미국은 이러한 실패를 교훈 삼아 1903년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고 운하 건설에 착수하게 됩니다. 이를 추진한 이론적 배경은 미국의 국가 이익과 해양 무역 통로 확보라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에 기초합니다. 당시 대통령 시어도어 루즈벨트는 파나마 운하의 건설이 미국의 국익에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로 인해 1904년 작업이 시작되고 부대 시설들이 설치된 후 10년 뒤인 1914년 드디어 첫 배가 통과하면서 파나마 운하는 정식 개통됩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파나마와 미국 간의 복잡한 외교 관계와 갈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미국은 국제적으로 파나마의 내정에 간섭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고 이는 파나마의 주권과도 연결된 중대한 문제로 발전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나마와 미국 간의 긴장감은 수십 년 동안 이어지게 되며 이로 인해 후속 정치적 변동과 군사 쿠데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20세기 중반 파나마는 주권 회복을 위한 여러 노력을 기울였고 1977년에는 신파나마 운하 조약이 체결되어 1999년 파나마가 운하 운영권을 완전하게 회복하게 됩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은 파나마 운하가 단순한 물리적 경로 이상으로 복잡한 국제 정치의 산물이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이후에도 파나마 운하는 미국과 중국 간의 정치적 긴장을 유발하는 요소로 작용하였고 현대에 이르러 물류와 경제면에서의 중요성을 다시금 강조하게 되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역사는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에 국한되지 않으며 국가 간의 권력 관계와 경제적 이익을 얽어놓은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이야기입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현대의 글로벌 물류 시스템에서 중요한 연결고리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여러 국가 간의 전략적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정치적 맥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챕터 3. 파나마 운하 건설 및 갈등 역사. 파나마 운하는 전 세계 해상 물류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그 건설 및 갈등의 역사는 현대 국제 정치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16세기 대항해 시대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스페인의 식민지 시절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스페인 제국은 대서양과 태평양을 연결 커뮤니케이션의 필요성을 느끼고 해운에서의 전략적 우위를 점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기술과 자원의 한계로 인해 운하 건설은 실제로 되지 않았습니다. 근대에 이르러 1879년 프랑스가 운하 건설을 시도했으나 높은 여건과 인간적 손실로 인해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20세기 초 미국은 운하의 건설을 통해 막대한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기로 결심하고 1903년 파나마의 독립을 지원하여 새로운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 조약인 헤이-분하우 바리아 조약을 통해서 미국은 파나마 운하 건설권과 운영권을 확보하게 됩니다. 미국은 1904년부터
1914년까지 최종적으로 운하를 완공하게 되지만 이 과정에서 약 5,600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는 등 인명피해도 컸습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질병과 사고로 사망했으며 이는 이 대규모 프로젝트의 비극적인 부분으로 남아있습니다. 운하가 개통된 이후 미국은 이 지역을 군사적 요충지 및 경제적 기점으로 활용하게 되며 이는 이후 파나마와의 긴장관계를 낳게 됩니다. 특히 미국의 지배하에 있는 동안 현지 주민들은 차별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 사람들은 운하를 자국의 천연 자원으로 인식했으나 미국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차료와 영어 사용자를 중심으로 고용을 진행하여 갈등을 야기했습니다. 이로 인해 1964년에는 심각한 유혈 사태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결국 두 나라 간의 협상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1977년 미국의 지미 카터 대통령은 파나마와의 조약을 체결하고 1999년까지 운하 운영권을 완전히 파나마에 이양하기로 결정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당시의 정치적 환경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운하의 소유권과 관련된 문제는 여전히 현대 국제관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통과료 문제를 언급하며 운하 통제권 반환의 가능성을 주장하자 파나마 측은 즉각 반발하며 자국의 주권을 강조했습니다.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기업과 투쟁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강하게 비난하며 단 한 평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취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는 단순한 물리적 경로를 측면에서 빚어진 역사적 갈등의 상징이며 이러한 갈등은 앞으로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운하의 운영과 관련된 이슈는 이제 단순한 지역 문제를 넘어서 미국과 중국 그리고 그 외의 국제사회와의 복잡한 정치적 연관성 또한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역사는 우리가 현재의 국제 정치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합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의 역사적인 배경과 갈등 구조를 이해하는 것은 현대 세계에서 국제관계의 복잡성을 인식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된 논의가 지속될 것이며 이는 국제 정치의 발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챕터 4.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 중남미 지역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세력 확장은 현재 국제 정치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복잡한 긴장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최근 트럼프 당선인이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한 것은 단순한 정보 차이를 넘어 역사적 맥락과 함께 다각적인 정치적 의도가 얽혀있는 중대한 문제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의 발언은 미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우려 때문이다. 2021년부터 중남미에서 중국은 최대 무역 파트너로 자리매김하며 이는 중국의 WTO 가입과 더불어 무역 확장에서 기인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어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탈달러화를 주장하며 중남미에서의 중국의 위상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발언은 중남미 국가들이 미국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중국과 더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중남미의 독재 국가들의 군사 장비와 기술을 지원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페루와 니카라과에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고 이는 중남미 지역의 안보 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요소들은 파나마와 같은 전략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에 대한 미국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파나마 운하의 통행료 문제를 제기하며 운하를 돌려받겠다는 발언은 단순히 경제적 차원을 넘어 중국의 영향력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미국의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해상 경로로 이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확대될 경우 미국의 물류와 군사 전략에 상당한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한편 파나마 정부는 이 같은 압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우리나라의 주권과 독립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고 단언하며 역사적으로도 파나마 운하는 그들의 독립과 투쟁의 상징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특히 트럼프의 발언은 파나마 국민들에게 큰 반감을 사고 있으며 그들은 단일히도 양보할 수 없다는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파나마 운하 운영권을 둘러싼 갈등은 단순히 경제적 이해를 넘어 국제 정치적 힘의 균형을 좌우하는 복합적인 문제로 여겨질 수 있습니다. 이는 중남미 국가들이 중국과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 이후 국제 정세의 중요한 변화를 예고하는 신호탄이 될 수 있습니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상황에서 중남미의 미래와 이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대립은 계속해서 주목해야 할 이슈가 될 것입니다. 챕터 파나마 협상의 복잡성.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시작된 파나마 운하와 관련된 협상 카드는 단순한 경제적 이해를 넘어 지역 지오팔러틱스에서의 미국의 전략적 위상을 재조명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간섭을 통해 그는 파나마가 미국의 중요 국가적 자산임을 부각시키고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고자 하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파나마는 태평양과 대서양을 연결하는 중요한 운송 경로로서 연간 2,700억 달러 규모의 물동량이 흐릅니다. 이처럼 파나마 운하는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국가들에게 물류의 주요 동맹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전체 통가 선박의 절반 이상이 미국 항구를 오갑니다. 따라서 트럼프의 발언과 요구는 단순한 과거사에 대한 감정적 해석을 넘어서 글로벌 물류 시장과 미국의 경제 및 군사 전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트럼프의 배경에는 단지 통행료 문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파나마 운하의 운영권 반환을 요구하면서 미국이 지닌 전략적 자산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로 파나마가 중국의 투자로 인해 부당하게 중국의 손아귀에 떨어질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서 기인합니다. 중국은 이미 파나마와의 관계를 통해 영향력을 확장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미국의 위기 감지와 신속한 대응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트럼프가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파나마 운하 문제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협상 테이블에서 파나마가 중국과의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경우 미국의 물류 경로가 위협받게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나마가 중대한 결정들을 내릴 때 중국의 영향력 아래에서 미국의 이익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트럼프는 이러한 가능성을 반영하여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트럼프의 발언과 요구는 나라 간의 외교적 긴장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국제법적 분쟁에 발을 담글 위험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는 1977년 지미 카터와 파나마 정부 사이에 체결된 카터-스토리오스 조약을 재검토하겠다고 경고함으로써 기존의 국제 조약을 무시할 여지를 남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발언이 단순한 정치학적 수사가 아닌 진정한 정치적 행위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복잡한 협상 구조에서 중요한 요소는 과거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경제적 이해를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트럼프의 전략은 파나마 운하 문제를 통하여 대중국 견제를 강화하고 미국의 외교적 영향력을 재건하려는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파나마 정부는 호세 라울 물리노 대통령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이리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의 협상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협상에서 글로벌 물류 시장의 변화와 정치적 함의가 어떻게 연결될지 모든 관련 국가와 기업들은 면밀히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글로벌 공급망이 재편되는 과정에서 미국의 팔로우업 전략은 매우 중요해질 것이며 파나마 운하 문제가 이 과정에서 중대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 확실해 보입니다.